천재들이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생각의 힘을 키우고 싶다면 지금 이 시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용감한 도전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재된 사고력을 깨울 수 있을 겁니다. 중학생들의 빛나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해 정답을 맞춰야 하는 1라운드, 감점이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 2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최종 3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서바이벌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라, 그리고 정답을 맞춰라. 열정 넘치는 대결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킹왕짱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당산중학교 최지민 학생. 안녕하세요. 당산중학교 3학년 최지민입니다. 당산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 인천 성리중학교 노태영 학생. 안녕하세요. 성리중 노태영입니다. 깨끗이 문제를 풀어버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 대전 신계중학교 최우성 학생. 안녕하세요. 대전 신계중학교 최우성입니다. 많은 분들 부끄럽지 않게 좋은 결과 갖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자, 복자여자중학교 김지우 학생. 안녕하세요. 복자여자중학교 3학년 김지우입니다. 떨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선택하고 숫자에 포함된 5문제를 연달아 푸는 방식입니다. 문제를 맞히게 되면 2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5문제를 모두 맞힐 경우 시작 점수 10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가장 왼쪽에 위치한 최지민 학생부터 숫자를 선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숫자 선택해 주세요. 2번 선택하겠습니다. 2번. 자, 최지민 학생은 숫자 2를 선택했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숫자 2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명태의 치열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노가리, 2번 북어, 3번 코다리. 정답은 2번 국어 하겠습니다. 2번 북어.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노가리였습니다. 노가리는 명태의 치열을 뜻하며 반건조 상태의 명태를 코다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가장 밝은 색의 광물은 무엇일까요? 1번 장석, 2번 휘석, 3번 감람석. 3번 감람석 하겠습니다. 3번 감람석.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장석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드릴 텐데요. 긴장은 내려놓고 침착하게 배운 대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물화 구도의 3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변화, 2번 대비, 3번 균형. 2번 대비하겠습니다. 2번 대비 정답입니다. 참정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선거권, 2번 공무담임권, 3번 사회보장권. 2번 공무담임권 하겠습니다. 2번 공무담임권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사회보장권이었습니다.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은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이 포함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 드립니다.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가 모여 연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계는 무엇일까요? 1번 순환계, 2번 소화계, 3번 배설계. 3번 배설계 하겠습니다. 3번 배설계 정답입니다. 자, 최지민 학생 40점을 획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전자 만나볼 텐데요. 노태영 학생, 앞서서 우리 지민 학생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문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자신 있는 분야는 어떤 과목인가요? 사회 쪽. 사회 쪽. 키왕장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회 분야 문제가 꽤 많이 출제되거든요. 숫자를 잘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태영 학생은 숫자 몇 번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3번을 선택하겠습니다. 3번. 자, 숫자 3을 선택했고요. 숫자 3에 포함된 문제 지금부터 드립니다. 음파의 진폭과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소리의 크기, 2번 소리의 맵시, 3번 소리의 높이. 답은 2번 소리의 맵시입니다. 2번 소리의 맵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소리의 크기였습니다. 소리의 크기는 진동하는 물체의 진폭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다음 중 사회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노동관계법, 2번 사회보장법, 3번 헌법. 답은 3번 헌법입니다. 3번 헌법 정답입니다. 태양의 구성 성분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탄소, 2번 수소, 3번 산소. 답은 2번 수소입니다. 2번 수소 정답입니다. 신라 제29대 왕으로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은 누구일까요? 1번 무열왕, 2번 문무왕, 3번 무령왕. 답은 1번 무열왕입니다. 1번 무열왕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 드립니다.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스는 어떤 당류에 속할까요? 1번 다당류, 2번 이당류, 3번 단당류. 답은 3번 단당류입니다. 3번 단당류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다당류였습니다. 다당류는 가수분해에 의해 한 분자에서 3개 이상의 단당류가 생기는 탄수화물을 말하는데요. 셀룰로스, 녹말, 글리코젠 등이 다당류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노태영 학생 60점을 획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도전자 만나볼 텐데요. 최우성 학생 차례입니다. 숫자 선택해 주세요. 전 1번 하겠습니다. 1번. 자, 숫자 1을 선택했습니다. 자, 숫자 1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물과 아세톤 두 용액에 용해되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1번 시트르산, 2번 탄산칼슘, 3번 설탕. 3번 설탕 하겠습니다. 3번 설탕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시트르산이었습니다. 시트르산은 물과 아세톤에 용해되고 설탕은 물에만 용해됩니다. 탄산칼슘은 물과 아세톤에는 용해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다음 중 소설의 3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제, 2번 문체, 3번 소재. 3번 소재 하겠습니다. 3번 소재 정답입니다. 다음 중 위성이 제일 많은 천체는 무엇일까요? 1번 천왕성, 2번 목성, 3번 금성. 답은 2번 목성 하겠습니다. 2번 목성 정답입니다. 조선 초기에 개발된 로켓 추진 화살은 무엇일까요? 1번 화전, 2번 신기전, 3번 불화살. 2번 신기전 하겠습니다. 2번 신기전 정답입니다. 르네상스 미술에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원근법, 2번 명암법, 3번 프레스코화. 2번 명암법 하겠습니다. 2번 명암법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프레스코화였습니다. 프레스코화는 회반죽 벽에 그리는 벽화 기법으로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오래된 회화 기법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최우성 학생 60점을 획득합니다. 자, 이렇게 세 학생의 도전까지 함께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주자는 김지우 학생입니다. 마지막이면 저라면 더 떨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난이도가 생각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서 네, 조금 긴장이 돼요. 긴장은 잠시 내려놓고 마지막 남은 숫자 선택해 주세요. 저는 남아있는 4번 선택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아있는 숫자 4, 숫자 4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숫자 4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바람이 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1번 습도 차이, 2번 수증기량 차이, 3번 기압 차이. 답은 3번 기압 차이입니다. 3번 기압 차이 정답입니다. 지구 내부에서 온도, 압력, 밀도가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일까요? 1번 내핵, 2번 외핵, 3번 멘틀. 답은 1번 내핵입니다. 1번 내핵 정답입니다. 지배층이 죽었을 때 부인이나 신하, 노비를 함께 묻는 장례 풍습은 무엇일까요? 1번 껴묻거리, 2번 순장, 3번 영고. 답은 2번 순장입니다. 2번 순장 정답입니다. 공정무역을 통해 주로 거래되는 제품은 무엇일까요? 1번 커피, 2번 자동차, 3번 컴퓨터. 답은 1번 커피입니다. 1번 커피 정답입니다. 동맥혈과 정맥혈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번 산소의 농도, 2번 적혈구의 수, 3번 혈소판의 수. 답은 3번 혈소판의 수 하겠습니다. 3번 혈소판의 수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산소의 농도였습니다. 산소가 많이 포함된 혈액을 동맥혈, 산소가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된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자,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김지우 학생 80점입니다. 자, 이렇게 4명의 도전자가 함께한 100점 라운드 함께 해봤습니다. 최지민 학생이 40점, 노태영 학생이 60점, 최우성 학생이 60점, 김지우 학생 80점을 획득했습니다.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 결과 김지우 학생이 8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가운데 노태형, 최우성 학생도 60점을 획득한 상황. 최지민 학생은 가장 낮은 점수인 40점을 획득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 킹왕짱을 향한 네 도전자의 불꽃 튀는 대결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단 1라운드를 마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문학, 호르몬, 버섯, 소설가, 원생동물, 문화재, 사회운동, 고사성어, 왕 이렇게 9개의 키워드인데요. 평소 자신이 있었던 분야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미리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점 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김지우 학생이 1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김지우 학생이 1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선택하겠습니다. 왕 선택하겠습니다. 왕. 자, 1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왕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조선의 제17대 왕으로 인조의 뒤를 이어 즉위했습니다. 그는 북벌론을 내세워 청나라를 정벌하려는 계획을 최지민 학생, 명종입니다. 명종. 틀렸습니다. 노태영 학생, 답은 효종입니다. 효종. 효종. 정답입니다. 네, 효종은 1636년 복림대군 당시 병자호란이 발발해 형인 소현세자와 함께 8년간 청나라의 볼모 생활을 했는데요. 이후 조선에 돌아와 그 서력을 갚기 위해서 즉위 후 북벌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노태영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30점을 획득했고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노태영 학생 두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선택권도 가지고 갑니다. 저는 고사성어를 택하겠습니다. 고사성어. 자, 고사성어를 선택해 줬는데요.
자, 그럼 1라운드 두 번째 문제 고사성어는 화면으로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고사성어 문제 드립니다. 왕한석의 시에 등장하는 것으로 최우성 학생, 답은 홍일점입니다. 홍일점. 자, 화면을 보자마자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홍일점. 정답입니다. 네, 홍일점은 여러 속에서 다른 하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현재는 여러 남성들 틈에 끼어 있는 한 여성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최우성 학생 고사성어 문제 홍일점 정답 잘 맞춰주면서 90점으로 공동 선두가 됐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가져갑니다. 세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버섯 하겠습니다. 버섯. 자, 버섯을 선택했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지 버섯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이 버섯은 예부터 인삼 녹용과 함께 3대 한방 약재로 사용됐습니다. 보통 버섯과 달리 김지우 학생, 답은 모기버섯입니다. 모기버섯. 틀렸습니다. 자, 김지우 학생 다시 한번 눌렀네요. 답은 송이버섯입니다. 송이버섯. 틀렸습니다. 자, 바로 눌렀는데요. 최우성 학생. 답은 동충하초입니다. 동충하초. 정답입니다. 동충하초는 주로 한방 약재로 사용되며 항암 효과와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곤충 몸에서 균 상태로 기생하며 겨울 동안 곤충의 영양분을 섭취해 이후 여름에 곤충이 죽으면 버섯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동충하초라고 불린다. 자, 다음 키워드 최우성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문화재 하겠습니다. 문화재. 자, 문화재. 1라운드 네 번째 키워드는 문화재입니다. 자, 문화재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보물 1호로 지정된 동대문은 자, 최우성 학생이 눌렀는데요. 답은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자,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좀 더 들어봐야겠죠? 자, 문제 계속해서 주시죠. 우리나라 보물 1호로 지정된 동대문은 조선시대 성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동대문의 본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최지민 학생, 답은 흥인지문입니다. 흥인지문. 자, 흥인지문 정답입니다. 네, 조선시대 도성에 세운 4개의 성문을 사대문이라고 합니다. 동대문은 흥인지문, 서대문은 돈이문, 남대문은 숭례문, 북대문은 숙정문을 이릅니다. 자, 흥인지문, 동대문의 다른 말, 흥인지문 잘 맞춰졌고요. 자, 최지민 학생 30점을 획득하면서 70점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1라운드 4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최지민 학생이 70점, 노태영 학생이 90점, 최우성 학생이 120점, 김지우 학생이 80점입니다. 1라운드 중간 결과 자신 있게 두 문제를 연달아 맞힌 최우성 학생 단독 선두. 최지민, 노태영 학생도 침착하게 정답을 맞히고 점수를 획득한 가운데 김지우 학생은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상황. 남은 5문제 4학생의 운명이 달려있다. 과연 2라운드에 진출할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분발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5번째 키워드는 최지민 학생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사회운동 선택하겠습니다. 사회운동. 자, 최지민 학생은 키워드로 사회운동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사회운동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907년부터 1908년 사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진 빚을 국민들의 모금으로 갚기 위해 전개된 최우성 학생, 답은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 정답입니다.
네, 국채부상운동 잘 맞춰줬습니다. 국채부상운동은 국민의 힘으로 국채를 갚고 국권을 지키려는 운동으로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를 선택해야 할 텐데요. 남아있는 1라운드 문제는 3문제입니다. 다음 키워드 역시 최우성 학생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문학 하겠습니다. 문학. 자, 문학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문학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이 단편 소설은 소설가 전영택의 작품으로 1920년대 가난한 부부의 희생적인 삶을 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부부는 동사하고 어린 자식만이 부모의 품에서 살아남은 이 비극적 결말의 소설은 무엇일까요? 이 소설의 제목은 재물이 자꾸 생겨서 혹은 써도 줄지 않음을 뜻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써도 줄지 않는. 자, 김지우 학생. 답은 화수분입니다. 화수분. 자, 화수분. 정답입니다. 네, 소설 화수분은 1925년에 발표된 전영택의 단편 소설로 당시 우리 민족의 궁핍함과 고통 속에서도 잃지 않는 인간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김지우 학생 화수분 잘 맞춰주면서 110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김지우 학생. 네. 화수분 어떻게 유추해냈나요? 써도 줄지 않는 재물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써도 줄지 않는이라고 제가 드린 힌트에서 답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자, 화수분 잘 맞춰주면서 1라운드 들어서 김지우 학생도 드디어 한 문제를 맞췄습니다. 점수는 11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남은 키워드는 단 하나고요. 남아있는 점수 30점입니다. 자, 1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자, 그럼 1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선택권 김지우 학생에게 있습니다. 원생동물 선택하겠습니다. 원생동물. 자, 원생동물. 2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지게 될 1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원생동물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편모 충강에 속하는 이 원생동물은 스스로 광합성하는 식물의 특징과 편모를 통해 유형하는 원생동물의 특징을 노태영 학생, 집신벌레입니다. 집신벌레. 틀렸습니다. 노태영 학생, 유글레나 하겠습니다. 유글레나. 유글레나. 정답입니다. 네, 유글레나는 나사선 모양으로 꼬인 방추형 원생동물입니다. 주로 담수에 분포하며 녹색을 띠어 연두벌레라고도 불립니다. 자, 1라운드 9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최지민 학생이 70점, 노태영 학생이 120점, 최우성 학생 150점, 김지우 학생이 110점을 기록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최지민 학생이 1라운드까지 여기서 도전을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보니까 어땠나요? 좀 긴장도 되고 실수도 좀 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많은 친구들이 또 응원을 와주기도 했는데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자, 저희 최지민 학생에게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태영 학생, 최우성 학생, 김지우 학생 2라운드로 진출합니다. 도전자들의 쟁쟁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1라운드.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으로 선두 자리를 지킨 최우성 학생. 그리고 뒷심을 발휘한 김지우, 노태영 학생이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다. 더 이상의 추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최지민 학생은 1라운드 탈락. 더욱 치열해지는 도전, 그 두 번째 대결을 주목하라. 2라운드는 총 7문제가 출제되며 문제를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이번 라운드 또한 라운드를 마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점이 있는 라운드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이 배는 얼음으로 덮여 있는 바다를 가로지르며 항로를
최우성 학생, 답은 쇠빙선입니다. 쇠빙선. 자, 쇠빙선. 정답입니다. 영어로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쇠빙선은 항로를 넓히기 위해 길이보다 폭이 넓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빙하를 부순 뒤 후진해 재진입하는 것을 반복하며 항로를 개척한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바로 드릴 텐데 두 번째 문제는 화면을 보고 문제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이것은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와 목을 자, 최우성 학생, 답은 히잡입니다. 히잡. 히잡이라고 했죠? 자, 히잡. 정답입니다. 네,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와 목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가리개 바로 히잡입니다. 최근에는 여성의 인권 신장 운동의 확산으로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라운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석회질 암석에 물이 지속적으로 스며들어 형성된 구멍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최근에는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집안 치마로 김지우 학생, 답은 싱크홀입니다. 싱크홀. 자, 싱크홀. 정답입니다. 네, 싱크홀 혹은 돌리내라고도 합니다. 자연 상태의 돌리내는 석회암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며 도시에서는 대부분 하수도 부분의 지반이 침하되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네 번째 문제는 역시 화면 문제니까요.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 문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들이 자, 노태영 학생. 백엽상입니다. 백엽상. 자, 화면을 보고 백엽상이라고 답을 해줬는데요. 백엽상. 정답입니다. 네, 백엽상의 내부에는 최고 온도계, 최저 온도계, 자기 온도계, 습도계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자, 노태영 학생 역시 30점을 획득하면서 150점이 됐습니다. 다시 김지우 학생을 역전해서 2위로 순위도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큰 점수 차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2라운드 남아있는 문제는 3문제입니다. 2라운드 5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 금속은 변형시킨 후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노태영 학생, 답은 형상기억 합금입니다. 형상기억 합금. 자, 형상기억 합금이라고 했는데요. 형상기억 합금 정답입니다. 네, 형상기억 합금의 대표적인 예는 아폴로 11호의 통신 안테나로 비행 시에는 접혀 있다가 주변 온도가 달 표면과 같아지면 안테나 형태로 변하도록 제작됐습니다. 자, 형상기억 합금 잘 맞춰주면서 노태영 학생 18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우성 학생과는 30점 차가 나고요. 또 김지우 학생과는 40점 차가 나는데요. 2라운드 남아있는 문제 2문제입니다. 그럼 2라운드 6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유전자와 염색체 두 단어를 합성해 만든 이 용어는 한 생명체가 지닌 유전 정보의 집합체를 뜻합니다. 최우성 학생, 답은 DNA입니다. DNA.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우성 학생은 20점 감점이 돼서 190점이 됐습니다. 자, 문제를 잘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문제 드립니다. 유전자와 염색체 두 단어를 합성해 만든 이 용어는 한 생명체가 지닌 유전 정보의 집합체를 뜻합니다. 생명의 설계도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는 유전체라고도 합니다.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생명의 설계도라고도 불리는 이것. 우리말로는 유전체. 네, 아쉽습니다. 시간이 다 갔는데요. 정답은 게놈이었습니다.
게놈은 한 생물체가 생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의 집합체로 1게놈은 생물체를 형성하는 유전자의 최소 단위입니다. 자, 게놈 아쉽게 정답자가 없었죠.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한 문제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노태용 학생이 180점, 최우성 학생이 190점, 김지우 학생이 140점입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 텐데요. 마지막 문제 역시 화면 문제입니다. 화면을 잘 보시고 문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 음표는 몇 박자에 해당할까요? 자, 최우성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5박자입니다. 5박자. 자, 틀렸습니다. 자, 노태영 학생 답은 4박자입니다. 4박자. 자, 4박자 정답입니다. 네, 4박자가 정답이었죠. 노태영 학생이 210점이 됐습니다. 오는표는 기둥이 없는 흰색 타원형으로 4박자에 해당합니다. 화면으로 본 음표, 오는표였고요. 자, 이렇게 되면 노태영 학생이 최우성 학생을 역전해서 210점으로 단독 선두가 됐고요. 최우성 학생 2문제 연달아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170점까지 점수가 감점이 됐습니다. 자, 김지우 학생은 140점으로 아쉽게도 2라운드까지 여기까지 도전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오늘 출연한 소감 한번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여기서 비록 탈락을 하게 됐지만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지우 학생의 장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저는 언론이 깨어있으면 사회를 바꾸는 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비록 도전은 여기서 마감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김지우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김지우 학생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노태영 학생과 최우성 학생이 최종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명승부가 펼쳐진 2라운드 결과. 초반 부진했던 노태용 학생이 연속으로 정답을 맞히며 선두로 등극했다. 최우성 학생은 연이은 감점으로 선두를 뺏겼지만 3라운드 진출에 성공. 안타깝게 김지우 학생은 탈락하고 말았다. 드디어 킹왕짱의 탄생이 임박했다. 최후의 주인공을 가릴 파이널 라운드가 지금 시작된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인천 성리중학교의 노태영 학생 그리고 대전 신계중학교의 최우성 학생의 최종 3라운드 대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 3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30점부터 100점까지 서로 다른 점수들이 숨어 있는데요. 총 330점의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히게 되면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자, 현재 노태영 학생이 210점으로 170점의 최우성 학생보다 40점을 앞서가고 있는데요. 3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또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즈를 선택하겠습니다. 즈. 자, 즈를 선택했습니다. 5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럼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50점짜리 즈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화자가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할 때 그 대상을 가리키는 최우성 학생, 답은 비유입니다. 비유. 자, 비유 틀렸습니다. 자, 노태영 학생, 답은 서술자입니다. 서술자. 자, 서술자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 있는데요. 문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화자가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할 때 그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화자의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대상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대표적인 예로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에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라는 구절에서 벌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자, 마지막 기회 노태영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대조법입니다. 대조법. 자, 대조법 틀렸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객관적 상관물이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에 사용된 대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 50점이라는 점수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게 됐고요. 점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노태영 학생이 210점, 최우성 학생이 170점이고요. 여전히 40점의 점수 차가 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노태영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퀴를 선택하겠습니다. 퀴. 자, 퀴를 선택했습니다. 역시 50점이 숨어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 노태영 학생이 가져가면 점수차를 90점 차까지 벌릴 수 있고요. 최우성 학생이 맞히게 되면 10점 차로 단숨에 역전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길 기대하면서 3라운드 두 번째 문제 50점짜리 퀴 문제 드립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인 핵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자를 구성하는 궁극의 가장 작은 입자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최우성 학생, 소립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은 소립자입니다. 소립자. 자, 소립자. 틀렸습니다. 노태영 학생, 답은 식스 입자입니다. 힉스 입자. 틀렸습니다. 자,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 있고요. 현대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입니다.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자, 최우성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나노입자입니다. 나노 입자. 자, 나노 입자. 틀렸습니다. 네, 정답은 쿼크였습니다. 쿼크. 쿼크는 1964년 미국 물리학자 겔만과 츠바이크가 도입한 개념으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입자를 뜻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세 문제고요. 점수차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역시 노태영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왕을 선택하겠습니다. 왕. 자, 왕을 선택했고 3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럼 30점짜리 왕 문제 3라운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조선 중종 때 이 사람은 용모가 출중하고 예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서가에도 능통한 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성 출신으로 박연폭포, 서경덕과 함께 송도 삼절로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대표적인 작품은 청산리 벽계수야 쉬감을 자랑마라로 시작하는 시가 있습니다. 노태영 학생, 답은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 이황. 퇴계 이황 틀렸습니다. 최우성 학생, 답은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 있고요.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자, 미모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정답은 황진이였습니다. 황진이였고요. 본명은 황진으로 그녀의 예술적 면모는 시조집 청구영언과 해동가요에 기록돼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킹과 짱 두 개의 키워드만이 남아 있는데요. 두 문제 모두 100점의 배점이 걸려 있게 되겠죠. 난이도도 상당할 것 같고 두 학생 모두에게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문제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키워드 함께 해볼 텐데요. 노태영 학생 역시 네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킹을 선택하겠습니다. 킹. 자, 역시 100점의 배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문제 노태영 학생이 맞히게 되면 140점 차가 나면서 노태영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하지만 최우성 학생이 100점짜리 킹 문제를 가져갈 경우 60점 차로 역전까지 가능하고요. 마지막 문제에서 오늘의 킹왕짱이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럼
두 학생 모두에게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 100점짜리 킹. 3라운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메탄가스가 심해저의 저온 고압 상태에서 물과 결합해 형성된 고체. 최우성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입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자,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정답이면 최우성 학생이 60점 차로 역전을 하게 되고요. 답이 아닐 경우 노태영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메탄 하이드레이트 정답입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나 많고 연소 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어 차세대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는 연료입니다. 자, 최우성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100점을 획득했습니다. 270점으로 노태영 학생을 단숨에 60점 차까지 역전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 학생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를 마치는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최우성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남은 짱을 선택하겠습니다. 짱. 자, 짱을 선택했고요. 역시 100점에 100점이 걸려 있습니다. 이 단 한 문제로 오늘의 킹왕짱이 가려지게 됩니다. 두 학생 모두 잘 듣고 후회 없이 신속하게 버저를 누르고 신중하게 답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킹왕짱이 걸려있는 마지막 문제, 100점짜리 짱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신의 은총이란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가 처음 사용했는데요. 사회나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이 용어는 최우성 학생이 눌렀고요. 이 문제 최우성 학생이 정답을 이야기한다면 최우성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정답이 아닐 경우 두 학생 모두에게 계속해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최우성 학생이 생각하는 답은? 답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자, 리더십 틀렸습니다. 자, 문제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이것은 신의 은총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가 처음 사용했는데요. 사회나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이 힌트를 드리면 아마도 라는 감탄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이것을 지닌 지도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노태영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신임입니다. 신임. 신임. 자, 신임. 퀴즈왕을 가릴 마지막 문제. 고심 끝에 버저를 누른 노태용 학생의 정답은 신입니다. 최우성 학생에게도 기회가 주어질지 아니면 이대로 킹왕짱이 탄생할지 오늘의 킹왕짱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 결과가 지금 공개된다. 자, 신임. 틀렸습니다. 자, 두 학생 모두에게 남아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고요. 자, 그리스어고요. 신의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자, 최우성 학생이 눌렀습니다. 네 글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최우성 학생이 눌렀는데 이 문제 최우성 학생이 맞히면 오늘의 킹왕짱은 최우성 학생이 됩니다. 답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틀렸습니다. 정답은 카리스마였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라는 말 많이 쓰죠. 본래 기적을 베풀고 예언을 하는 등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특수한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대에는 사회나 조직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과 자질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 100점짜리 짱 문제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킹왕짱은 탄생했는데요. 자, 최우성 학생이 270점, 노태영 학생이 210점. 자, 오늘의 킹왕짱은 최우성 학생입니다. 오늘의 킹왕짱 최우성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지금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정답이 카리스마였는데 할렐루야라고 답을 해줬던 마지막 문제가 생각이 나네요. 네. 아쉽게 정답은 아니었지만 킹왕짱이 됐습니다. 지금 소감을 또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여기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친구분들, 친척분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금을 타게 될 텐데 혹시 상금을 어디에 쓰겠다라고 미리 계획해 놓은 거 있어요? 마지막 답을 할렐루야라고 한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불우이웃돕기에 쓰거나 아니면 그런 친구들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근데 네네. 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반은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겠다. 네. 역시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최우성 학생입니다. 꼭 그렇게 실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우리 노태영 학생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특히 알 수 있는 문제였는데 지금도 아쉽지 않아요? 아쉬워요. 아쉽죠? 오늘 출연한 소감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다음에도 이런 거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도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출연해보고 싶다. 네. 혹시라도 패자부활전이 있다면 노태영 학생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또 못다한 이야기 있을까요? 문제를 잘 못 맞춰서 미안하다고. 2등을 했는데 비록 킹왕짱이 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노태영 학생에게도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결과를 떠나서 도전하는 과정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꿈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문제 맞히면 20점 획득하고 감점 없고요. 하셨으면 넘어갈게요. 좀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같이 와주신 부모님이랑 친구들 고맙습니다.